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지진조사위원회는 난카이 대지진의 발생 확률을 80%로 상향 조정하면서 공포가 일본 전역을 뒤덮은 그때 일본이 아시아의 최고 선진국이라고 믿었던 한 여고생에게 운명처럼 찾아온 한국행. 그곳에서 그녀가 마주한 도쿄보다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서울의 모습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도쿄 하늘은 언제나처럼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실 창가에 앉아 선생님의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손가락으로 책상을 계속 두드렸죠. 오늘은 우리 독일계 국제학교 졸업 여행지가 확정되는 날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헬레나 슈미츠입니다. 19살 독일 주일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아버지를 따라 도쿄에서 살고 있어요. 원래 저희는 파리나 베를린으로 졸업 여행을 갈 예정이었습니다. 1년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었죠. 그런데 일주일 전 모든 게 바뀌었어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예고되어 있어 유럽행은 취소됐고 대신 서울로 가기로 했다는 발표였습니다. 교실이 순간 웅성거렸어요. 프랑스 화장품 브랜드 매장과 유서 깊은 박물관들 대신 한국으로 간다니. 친구들이 실망한 표정으로 서로 속삭이는 동안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니. 제가 좋아하는 BTS의 나라죠. 블랙핑크의 나라예요. 최근에 빠져있는 웹툰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는 안경을 올리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은 애매하고 위험한 곳이라고 했죠. 북한과 너무 가깝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하다고 했고요. 하지만 제 귀에는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신 방으로 달려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BTS의 서울 뮤직비디오들을 하나씩 돌려봤죠. 밤하늘 아래 반짝이는 도시,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 현대적인 건물과 전통 궁궐이 공존하는 풍경들. 모든 것이 마법처럼 느껴졌어요. 일본에 있는 독일인인 제가 왜 한국에 가는 것에 이렇게 설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여행 허락서에 사인하기 전에 학교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전에 관한 질문들을 던졌죠. 그리고 놀랍게도 학교 측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지금은 유럽보다 한국이 더 안전하다고요. 도쿄보다도 안전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걸 보며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BTS의 봄날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은 그저 운명인 것 같다고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여행 허락서에 서명했고 몇 주 후면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나라에 갈 수 있게 됐어요. 도쿄의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저는 이미 서울의 봄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여행 준비 모임이 시작됐어요. 선생님들이 서울의 기본 정보와 방문할 곳들을 설명해 주셨죠. 경복궁 같은 유명한 곳도 있었지만 특이하게도 창경궁과 종묘라는 덜 알려진 곳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한국이 이제는 안전한 여행지가 된 상황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는지를요. 그날 밤 창문 밖으로 도쿄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지낸 2년 동안 저는 아시아 문화에 조금씩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여정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서울에서의 봄, 그 약속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행 준비를 위해 책상 앞에 앉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던 중 문득 제 벽에 붙은 포스터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왼쪽에는 블랙핑크, 오른쪽에는 제가 좋아하는 웹툰 주인공들이 있었습니다.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제 취향이 이렇게 변했다니 신기할 따름이죠. 일본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애니메이션의 세계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들부터 인기 있는 시리즈까지 모두 섭렵했어요. 그것이 제가 아시아 문화에 발을 들인 첫 관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카카오 웹툰과 네이버 웹툰 앱이 제 휴대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앱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친구가 추천해준 로맨스 웹툰 하나를 읽었는데 그새로 스크롤 방식과 음악이 함께하는 연출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위로 들고 읽는 웹툰의 몰입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일본 만화책을 읽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어요. 종이 페이지를 넘기는 대신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 올리며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랄까요? 방 한 구석에 쌓여있는 일본 만화책들이 점점 먼지를 쌓아가는 동안 제 디지털 서재는 한국 웹툰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그리고 그 웹툰들 덕분에 한국어 몇 마디도 배우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요.
블랙핑크의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이었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뮤직비디오였는데 그 컬러풀한 영상미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에 바로 빠져들었죠. 그리고 블랙핑크를 통해 BTS, 세븐틴 같은 다른 K-팝 그룹들도 알게 되었고요. 여행용 가방을 꺼내 정리하면서 휴대폰으로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를 틀었습니다. 리듬에 맞춰 옷을 접으며 생각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나라에 직접 간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죠.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웹툰이나 뮤직비디오를 통해 알게 된 한국과 실제 한국은 얼마나 다를까요? 제 기대가 너무 높은 건 아닐까요?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밤이 깊어가는 도쿄에서 저는 서울의 아침을 상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블랙핑크의 노래가 귓가에 맴돌았고 웹툰 속 서울의 이미지들이 제 꿈속으로 스며들었어요. 내일이면 짐을 마저 싸고 모레면 정말로 그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서울이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쿄에서 서울까지는 생각보다 짧은 비행이었어요. 2시간 남짓.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이미 다른 세계로 여행하는 기분이었죠.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에 입이 벌어졌어요. 넓고 현대적인 건물, 유리와 철골 구조가 만들어내는 미래적인 디자인. 웹툰에서 보던 그대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첫 번째 놀라움을 마주했어요. 로봇 안내원이었습니다. 귀여운 디자인의 로봇이 승객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있었죠. 그 옆으로는 자율주행 청소차가 바닥을 쓸며 지나갔고요. 입국 심사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어요. 자동화된 시스템 덕분에 줄도 거의 없었죠. 독일 공항에서는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서는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여권의 입국 스탬프를 받고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독일 공항보다 10년은 앞서 있구나. 아버지가 항상 유럽의 인프라가 최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 눈앞의 현실은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교통편도 놀라웠어요. 공항철도는 깨끗하고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열차 안 디스플레이에는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번갈아가며 나타났고요. 모두를 위한 배려가 느껴졌죠. 가장 놀라웠던 건 선생님이 나눠준 교통카드였어요. 티머니라고 불리는 이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는 물론 편의점에서 결제까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각 도시마다 다른 교통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한국은 하나의 카드로 모든 게 해결된다니 정말 실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열차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이 설렜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그 사이사이로 푸른 산들이 보였어요.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을 때 봄바람이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멀리서 벚꽃 몇 송이가 바람에 날려 호텔 앞 거리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꿈꿔왔던 그 나라에 와 있다는 것을요. 호텔 방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스마트 기술이 곳곳에 적용되어 있었죠. 전자커튼, 음성인식 조명 시스템, 심지어 화장실 변기까지 첨단 기능이 가득했습니다. 친구 안나는 옆방에서 스마트 변기 기능에 당황했다며 소리를 질렀고 우리 모두 한참을 웃었어요. 저녁 식사 후 호텔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는 생동감이 넘쳤어요.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상점들,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기는 포장마차들, 세련된 옷차림의 서울 시민들,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죠. 스마트폰을 꺼내 이 모든 걸 사진에 담고 싶었지만 한순간 참았어요. 가끔은 카메라 렌즈보다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그 순간의 감정과 인상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문득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애매하고 위험한 곳이라고요.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서울은 그 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활기차고 안전하고 무엇보다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내일의 일정을 생각했습니다. 창경궁과 종묘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죠. 웹툰에서 보던 한국의 고궁을 실제로 볼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설렘을 안고 서울에서의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호텔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제의 긴 여정에도 불구하고 상쾌한 기분이었죠. 오늘은 창경궁과 종묘를 방문하는 날입니다. 처음에는 경복궁을 갈 줄 알았는데 선생님께서 덜 알려졌지만 더 특별한 곳으로 안내해 주신다고 했어요. 호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 지도를 확인하며 오늘의 일정을 살펴봤어요. 창경궁과 종묘는 서로 가까이 있었고 두 곳 모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창경궁에 도착했어요. 입구에서 매표소를 지나치는데
한복을 입은 방문객들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는 안내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부 관광객들이 화려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궁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번잡한 서울거리의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고요함만이 남았어요. 화려한 색상의 건물들, 굽은 지붕선, 정교한 나무 기둥들이 눈앞에 펼쳐졌죠. 가이드분이 창경궁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곳은 원래 왕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위해 지어진 곳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유교 문화에서는 조상과 어른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웹툰에서 자주 보던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주인공이 어른들에게 깍듯이 인사하고 존댓말을 사용하는 모습들이요. 창경궁의 정원은 특히 아름다웠습니다. 연못 주변으로 벚나무들이 심어져 있었고 몇몇은 이미 분홍빛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가이드분은 이곳이 벚꽃 시즌에 특히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희가 방문한 시기가 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때였죠. 물 위로 떨어지는 벚꽃 한 장, 그 주변을 헤엄치는 물고기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이 모든 것이 너무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다음 목적지는 종묘였습니다. 창경궁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가는 길에 선생님께서 종묘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곳은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라고 했어요. 매년 5월에는 종묘제례라는 의식이 거행되고 그때 연주되는 종묘제례악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고도 했죠. 종묘에 들어서자 창경궁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더 엄숙하고 더 장중했어요. 거대한 나무 기둥으로 지탱되는 긴 건물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죠. 이런 건축 방식은 유럽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이드분의 설명에 따르면 종묘의 건축은 철저히 유교 사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어요. 단순함과 절제된 아름다움, 그리고 기능에 충실한 디자인, 화려한 장식 없이도 그 웅장함만으로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종묘에서 틀어주는 종묘제례악 녹음본이었어요. 장중한 음악이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지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슬프다기보다는 그 음악이 가진 엄숙함과 존경심이 제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어요. 죽은 이들도 이렇게 존중하는 문화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종묘의 긴 회랑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첨단 기술의 나라이면서도 이렇게 전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구나. 그 균형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왜 더 유명한 경복궁 대신 이곳들을 선택하셨는지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보다 조용히 한국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좋을 것 같았다고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의 선택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BTS와 블랙핑크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웹툰 속 화려한 배경만도 아니었고요. 그 이면에는 깊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정신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신의 나라였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선생님께서 깜짝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오늘 일정이 변경되어 창경궁 벚꽃길을 다시 방문한 후 한강으로 이동해 특별한 경험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경험인지 물었지만 선생님은 미소만 지으셨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다시 창경궁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하늘이 더 맑았고 벚꽃도 더 활짝 핀 것 같았어요. 가이드 없이 자유롭게 궁을 둘러보는 시간이었기에 저는 혼자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도쿄에서도 벚꽃은 봤지만 이렇게 고궁과 어우러진 벚꽃은 처음이었죠. 잠시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한 무리의 한국 학생들이 근처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제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느냐고요. 기꺼이 도와드리겠다고 했죠. 사진을 몇 장 찍어준 후 자신을 현장학습 온 고등학생 태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태민은 제가 어디서 왔는지 물었고 독일에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눈이 커지면서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독일인이 한국 궁궐에 관심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했죠. 웹툰 때문에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더니 더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잠시 벚꽃 아래 서서 웹툰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민이도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을 알고 있었고 몇 가지 새로운 작품도 추천해 주었죠. 대화가 정말 즐거웠습니다. 웹툰이라는 공통 관심사가 있으니 언어의 장벽도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오가 되어 우리 일행은 한강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놀랍게도 바비큐 파티였어요. 선생님께서 한국 문화체험의 일환으로 야외 삼겹살 파티를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한강변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바베큐 그릴이 설치된 자리에 둘러앉아 우리는 한국식 바비큐를 처음 경험했습니다. 길쭉한 고기를 숯불에 구워 쌈장과 마늘을 얹고 상추로 감싸 먹는 방식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 입 베어 물자마자 그 맛에 놀랐습니다. 고소한 고기와 신선한 채소, 그리고 매콤달콤한 쌈장의 조합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이런 밥을 지금까지 웹툰 속에서만 보았는데 직접 먹으니 그 맛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 중에 문득 태민이 추천해준 웹툰이 생각났어요. 그 웹툰 속에서도 주인공들이 이렇게 한강변에서 삼겹살을 먹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현실이 웹툰과 겹쳐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삼겹살을 먹는 동안 선생님께서 한국의 식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음식을 나누는 것, 함께 먹는 것이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음식이 개인 접시가 아닌 대형 그릇에 담겨 나오는 거라고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한강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벚꽃이 하늘을 수놓는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마침 태민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추천한 웹툰은 어땠냐고요. 아직 시간이 없어 보지 못했다고 답했어요. 태민이는 웹툰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다며 시간이 된다면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잠시 고민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현지인과 만나는 것이 안전할까? 하지만 직감적으로 민주는 좋은 사람 같았고 함께 있던 그의 친구들도 친절해 보였죠. 게다가 공공장소에서 만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태민이는 웹툰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벚꽃 아래서의 만남, 한강에서의 삼겹살, 그리고 새로운 친구와의 약속까지 모든 것이 웹툰 속 한 장면 같았어요. 하지만 웹툰보다 더 생생하고 향기로웠죠. 룸메이트 안나에게 태민이와의 약속에 대해 말했더니 같이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안나도 K-팝 팬이라 한국 친구를 사귀고 싶어 했거든요. 함께 가기로 했어요. 더 안전할 것 같기도 했고 무엇보다 즐거운 경험을 나누고 싶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태민이 추천해준 웹툰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의 일상을 그린 작품이었어요. 스크롤을 내리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장면이 현실이 될까요? 마치 제가 웹툰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이야기가 한 장면씩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서울 일정의 네 번째 날, 우리 일행은 롯데월드로 향했습니다. 아침부터 들뜬 기분이었어요. 놀이공원은 어느 나라에서나 즐거움의 상징이니까요. 그리고 롯데월드는 세계 최대의 실내 놀이공원 중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롯데월드로 향하는 길, 화려한 포스터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귀여운 캐릭터들이 방문객들을 반기고 있었죠. 문득 어릴 적 일본 애니메이션에 빠져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런 아시아의 캐릭터 문화가 너무 신기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었죠. 입구에 도착하자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았습니다. 티켓을 구매하고 안으로 들어가니 거대한 돔 아래 펼쳐진 놀이공원의 경관이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마치 작은 도시가 실내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일행과 함께 롤러코스터와 회전목마, 다양한 게임을 즐겼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민담을 주제로 한 어트랙션이었어요. 도깨비와 구미호 같은 전설 속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이 놀이기구를 타며 웹툰에서 보던 그 캐릭터들이 현실에서 만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푸드코트로 향했어요.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있었지만 저는 웹툰에서 자주 보이던 떡볶이를 선택했습니다. 빨간 소스에 쫄깃한 떡이 들어있는 이 음식은 생각보다 매웠지만 중독성 있는 맛이었어요. 입안이 얼얼했지만 계속 먹게 되는 그런 맛이었죠. 오후에는 더 스릴 있는 놀이기구를 타기로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자이로드롭이라는 높은 타워에서 떨어지는 놀이기구로 향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편인데 이번만큼은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고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상승하는 동안 롯데월드 전체가 발 아래로 펼쳐졌어요. 정상에 도달했을 때 잠시 멈추는 순간이 있었죠. 그리고 갑자기 빠른 속도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비명과 함께 급강하하는 순간 제 몸이 좌석에서 살짝 들썩였어요. 그때 공포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놀이기구는 이미 최고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죠. 떨어지는 동안 필사적으로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놀이기구가 바닥에 도달했을 때 충격으로 제 손목에 날카로운 통증이 손을 타고 올라왔죠. 옆에 타고 있던 학생들이 제 표정을 보고 안전요원에게 손짓을 해 제 상태를 알렸습니다. 놀랍게도 놀이기구 운영이 즉시 중단되었어요. 안전요원들이 빠르게 다가와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어로 질문을 했지만 제가 이해하지 못하자 옆에 있던 학생들이 곧바로 일본어와 영어로 통역해 주었어요. 우리는 놀이공원 내 의무실로 안내되었고
의료진이 손목을 검사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가벼운 염좌로 붕대와 진통제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것은 롯데월드 측의 대응이었어요.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 불편함에 대비해 연락처도 남겨주었습니다. 안나는 계속 내 곁을 지키며 걱정했어요. 의무실을 나온 후 사람들은 우리에게 따뜻한 음료를 사줬어요. 한국의 전통차라며 건네준 유자차는 상큼하고 달콤했습니다. 그 따스한 음료가 놀란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의 안전 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놀이공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장소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고 했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롯데월드의 조명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아픈 손목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광경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오늘의 사고를 떠올렸어요. 불안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만난 한국인들의 따뜻함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웹툰 속 주인공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항상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처럼요. 현실이 때로는 만화보다 더 따뜻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손목의 통증은 다음날 아침에도 약간 남아 있었지만 진통제 덕분에 행동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없는 자유시간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명동 쇼핑을 계획했지만 저와 안나는 태민이와 젊은이들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홍대를 가보기로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을 때 거리는 다양한 스타일의 젊은이들로 가득했어요. 거리 공연하는 사람들, 독특한 패션의 학생들, 아기자기한 소품 가게들. 모든 것이 생동감 넘쳤습니다. 태민이는 약속 장소인 카페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자 태민이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창경궁의 고요함, 삼겹살의 맛, 롯데월드의 사고. 모두 특별했지만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유튜브와 웹툰에서 자주 보던 한강에서의 야경과 라면. 한강 다리 아래에서 라면을 먹는 그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요. 우리는 한강까지는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야 했지만 바로 출발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금방 도착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하자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넓은 강, 그 위로 지나가는 다리들, 반대편에 빛나는 고층 빌딩들.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웹툰 속 배경화면이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태민이 근처 편의점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라면 몇 개와 김밥을 샀어요. 야외에 마련된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라면을 즉석으로 끓여주는 기계의 편리함과 신속함에 감탄하며 기다리는 동안 태민이 물었어요. 독일에는 편의점이 있느냐고요. 물론 있지만 이렇게 24시간 운영되거나 즉석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곳은 드물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 문화가 정말 독특하다고 느꼈어요. 쫄깃한 면과 매콤한 국물, 거기에 김밥 한 조각을 곁들이니 그 맛이 환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더 특별했던 건 주변 환경이었습니다. 야경이 빛나는 한강, 살랑이는 봄바람, 그리고 새로 사귄 친구들과의 대화. 식사를 하며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의 웹툰 문화, 독일의 음악 축제, 일본의 애니메이션 산업.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문화적 차이에 대한 깊은 대화로 발전했습니다. 태민은 한국 웹툰이 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지 자신의 견해를 말해주었어요. 단순히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형식이기 때문이라고요. 수직 스크롤, 짧은 에피소드, 다양한 장르. 짧은 시간에 강한 몰입감을 주는 특성이 현대인의 바쁜 일상에 딱 맞다는 거였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본 만화책을 읽을 때는 항상 앉아서 책을 펼쳐야 했지만 웹툰은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하나로 즐길 수 있으니까요. 해가 완전히 지고 한강의 야경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다리 위를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춤추는 모습이 마치 동화 같았어요. 우리는 한강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었어요. 그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라면 그릇이 아직 반쯤 남아있는 테이블, 빛나는 야경,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과의 웃음소리.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내일은 이른 아침에 DMZ 투어가 예정되어 있었기에 아쉽지만 호텔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네온사인,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가게들, 늦은 시간에도 활기찬 사람들. 이 도시는 언제나 깨어있는 것 같았어요. 안나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경험이 어땠냐고요? 안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건 단순한 라면이 아니라 문화적 경험이었다고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라면은 어디서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먹느냐, 그리고 어떤 풍경 속에서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호텔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오늘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강의 야경, 라면의 맛, 새로운 친구들과의 대화.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장소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웹툰이나 뮤직비디오에서 보던 한국이 이제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지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정리하며 이번 여행에서 모은 작은 기념품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창경궁에서 산 전통 책갈피, 롯데월드의 입장 티켓, 한강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태민이 선물한 작은 웹툰 캐릭터 키링까지. 호텔 체크아웃을 마치고 우리 일행은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의 설렘, 창경궁과 종묘에서 느낀 고요함, 한강에서의 특별한 저녁, 그리고 만난 사람들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출국 시간까지 잠시 자유시간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맛을 즐기기 위해 공항 푸드코트로 향했습니다.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다양한 나물과 고추장이 어우러진 이 음식은 한국 여행의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완벽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쇼핑 구역을 둘러보았어요. 부모님과 친구들을 위한 작은 선물들을 샀습니다. 특히 아버지를 위해 한국 전통차 세트를 골랐어요. 한국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이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서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대감도 있었죠. 언젠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웹툰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서울의 풍경들이 화면에 펼쳐졌고 그곳에서의 추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제 한국 웹툰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한 장소와 감정이 담긴 특별한 매체가 되었어요. 도쿄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날씨가 흐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일본 남부지방에서 소규모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죠.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의 전조일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걱정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지진 소식을 들었던 거죠. 제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짐을 풀고 잠시 쉰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물었어요. 한국은 어땠냐고요? 방금 들은 지진 소식이 떠올라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한국은 안전했고 사람들은 친절했으며 문화는 깊이 있었다고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창경궁의 고요함, 종묘의 장엄함, 한강의 야경까지. 아버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관심 있게 보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처럼 사는 게 가능할까 궁금하다고요. 효율적인 시스템, 전통과 현대의 공존, 안전한 사회구조. 독일 외교관으로서 그런 측면들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셨죠. 아버지의 말에 놀랐습니다. 한국을 위험하고 애매한 곳으로 여기셨던 분이 이제는 그곳의 장점을 인정하시다니요. 지진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가치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벽에 붙은 BTS와 블랙핑크 포스터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이들은 단순한 아이돌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문화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요. 스마트폰을 열어 한강에서의 그 저녁 웹툰 속에서나 보던 장면이 현실이 되었던 순간이었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며 글을 썼어요. 웹툰 속 주인공처럼 한국에서 더 많은 챕터를 열고 싶어요. 그날 밤 도쿄에서는 작은 여진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불안한 기운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평온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하늘 아래 서울에서의 경험이 제게 다른 시각을 주었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돌아가 친구들과 여행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한국의 K-팝과 쇼핑에 관심이 많았지만 저는 창경궁의 고요함과 종묘의 장엄함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유럽에서 온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동아시아의 정신적 깊이를 느꼈다고요. 방안을 둘러보니 서울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창경궁 책갈피, 웹툰 캐릭터 키링, 한국 전통차.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제 경험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제 세계관을 넓혀주었어요. 창밖으로 흐린 도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다른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책이나 영화, 웹툰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경험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의 편견을 깨고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도요. 노트북을 열고 여행 일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제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웹툰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형태의 이야기꾼이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제가 경험한 서울의 봄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BTS의 봄날을 다시 틀었어요.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와는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가사에 담긴 정서, 그 배경이 된 문화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머지않아 졸업을 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전공을 무엇으로 할지 고민 중이었는데 문득 동아시아 문화연구에 관심이 생겼어요. 일본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추억이 제 미래 진로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의 약속. 이번 여행은 그저 관광이 아니라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약속 같았어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편견을 깨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약속. 그리고 언젠가 다시 서울의 봄을 만나겠다는 약속도요. 창가에 기대어 앉아 도쿄의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도전이 찾아오든 서울에서의 경험이 제게 준 용기와 통찰력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봄의 약속, 제가 서울에서 만난 진짜 이야기였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서로의 나라를 오가며 새로운 이해의 다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